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딤 영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미 등비수열을 배우셨어요. 등비수열은 R이라는 일정한 공비가 계속해서 곱해지는 수열을 말하고요. 일반항 A에는 어떤 꼴이었냐면 첫 번째 항 A의 공비가 n-1번 곱해진 형태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 등비수열이 재미있는 이유는요. 저 공비 R에 따라서 극한의 결과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점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어렸을 때 거울에 상 맺히는 거, 거울과 거울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무한히 상이 맺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놀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등비수열을 정확하게 배우시고 나면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알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저 뒤에 있는 항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사실은 등비수열에서 n번째 항까지 구하는 거는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의 목표는 이 극한값, 정말로 어느 값으로 수렴할 것인가를 구하는 데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생각열기를 잠깐 보고 시작할게요. 이거 어떤 거냐면요. 일종의 색종이를 계속 반으로 접어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반으로 자른 후에 또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르고 이런 식의 계속 시행을 해볼 건데요. n번째 단계까지 했을 때 종이 조각의 개수를 an, 종이 조각 하나의 넓이를 bn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셨죠? 1단계만 했을 때 벌써 두 조각으로 쪼개진 거 보이세요? 2단계 하면 4조각, 3단계 하면 8조각. 네, 맞아요. 이렇게 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한 번 단계를 거칠 때마다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종이 조각의 개수가 2배로 증가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2를 곱해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n번째 단계에서는 2의 n제곱개가 될 겁니다. 자, 반면에 이거 종이 조각 하나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1단계 지나고 나면 하나의 넓이가 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반으로 줄어드니까 2단계 지나면 4분의 1. 또 반으로 줄어드니까 3단계 지나면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역시 표를 채워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n단계는 2분의 1의 거듭제곱일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까요? 실제로 색종이를 계속해서 반으로 접어서 자르는 시행을 일상생활에서 하기는 어렵죠. 어느 정도 지나면 너무 작아서 잡히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이걸 한다고 가정하면 이거를 정말로 무한번 계속하면 종이 조각의 개수는 진짜 무한대로 커질 거고요. 종이 조각 하나의 넓이는 아마 0으로 수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첫 번째 것의 공비를 R1이라고 하면 R1은 2예요. 계속해서 2가 곱해지는 수열이었고요. 두 번째 수열의 공비는 2분의 1이에요. 계속해서 2분의 1이 곱해지는 수열입니다. 공비의 차이에 따라 이 결과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등비수열이 재미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 범위가 그럼 어떨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경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우선 R이 1보다 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전에 종이 조각을 자를 때요. 첫 번째 1개였다가 2개, 4개, 8개 이렇게 되는 아이 있었죠. 자, 이런 애들은 공비가 2. 그래서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꼴이니까 이런 수열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건 무한대로 커지는 거 보이세요? 맞아요. 무한대로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비가 3인 경우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3의 거듭제곱인 형태의 수열도 무한번 계속하면 무한대로 커지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이 1보다 클 때는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이 경우에는 발산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 해볼 거냐면요. 여러분 R이 딱 1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R이 1인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1, 1, 1. 계속해서 1인 거 보이세요?
n번째도 결국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열은 아무리 계속해서 곱해도 결국 r이 1이었고 1인 것은 거듭 제곱을 해도 1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걸 합쳐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라고 쓰셔도 돼요. 자, 이 경우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수열 있죠. 좀 전에 해봤던 거듭 제곱 형태의 수열이요. 자,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맞아요. 0으로 갑니다. 0으로. 신기하죠.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1, 공비를 음수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마이너스 3분의 1, 9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은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 이런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결론적으로 이 아이도 0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얘를 무한히 거듭 제곱하면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r의 범위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거냐면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나눠볼까요? 자, r이 일단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이 수열은 봐봐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n번째 항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수열은 어때요, 여러분? 어딘가로 수렴하나요? 아니죠. 1과 마이너스 1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발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진동하는 아이인 거죠. 마이너스 1일 때 발산하는구나. 그러면 r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2 같은 경우 한번 해볼까요?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이렇게 곱해지면서요. 얘는 마이너스 2의 n-1제곱꼴로 나타날 텐데요. 여러분 이건 어때요? 맞아요. 교대로 항의 부호가 바뀌면서요. 얘는 진동폭이 커지는 형태로 역시 발산합니다. 진동 발산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다고요? 그쵸. 얘가 r의 n제곱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아래 범위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네요. 자, 요거를 교과서에 정리해 놓은 부분이 여기예요. 자, 여기는 사실 선생님은 숫자로 설명한 거고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설명을 한 건데 결국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r이 1보다 클 때 무한대로 발산하죠. r이 1일 때 1로 수렴하고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발산합니다. 여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확실한데 요거는 그냥 발산한다라고만 써 있는 이유는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동폭이 커지면서 진동 발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은 이렇게 수직선상의 범위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r을 기준으로요. 마이너스 1, 1 이게 r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r이 있는 경우, 즉 여기서는 3번 경우예요. 3번 경우. r의 절대값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경우는요. 여기는 모두 다 어디로 수렴하냐면요. r의 n제곱을 하면 0으로 수렴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딱 1이 되는 순간 있죠. 딱 1이 되는 순간은 아무리 n제곱을 해도 1이에요.
그래서 딱 1이 되는 순간은 무조건 1이다. R이 1인 경우는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R이요. 1보다 큰 범위. 여기서가 1번이죠. 여기서 1번. 여기 1번의 경우에는요. R을 거듭제곱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R이 1보다 큰 경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사실은 진동 발산해요.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모두요. 즉 여기선 4번에 해당합니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렴하지 않고 진동하면서 발산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선생님 4개로 기억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요. 여러분은 사실 수렴하는 값의 범위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R이 1일 때 1로 수렴하는 거랑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0으로 수렴하는 거, 이 수렴 범위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즉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요. 언제라고요? 맞아요.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 라는 걸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 오늘 할 내용을 많이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앞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뭐 9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 이렇게 써보지 마시고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숫자잖아요. 그러면 수렴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 1보다 작구나. 그럼 발산하겠구나.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요. 예제 하나만 더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한테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식을 씁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면요. 밑에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시면 돼요. 여기서는 5의 거듭제곱이 지금 가장 절대값이 크죠. 그럼 나누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는 3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이네요. 여기는 5만 남을 거고요. 여기는 5분의 4의 n제곱이 남겠네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 1보다 작은 애들의 거듭제곱하면 0으로 가는 거 아시죠? 여기도 0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는 어디로 수렴한다? 그쵸? 5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여기는 재밌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